안녕하세요. 미디어 바로보기 이상입니다. 사람의 수명을 70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평생 동안 TV를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7분의 1을 TV와 함께 보내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TV는 이제 단순한 오락 매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공공을 위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영방송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수신료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바로보기에서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외국의 수신료 제도를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수신료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도움 말씀 나누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순수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오늘은요. 영국과 일본의 수신료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는 뭐 다매체, 다채널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해 지상파 DMB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같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공영방송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수신료에 대해서도 여러 변화라든가 또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우선 우리는 언론학에서 방송은 신체의 일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요구하기를 방송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고 또 상업적으로도 독립성을 유지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만들어진 거죠. 제도적으로. 그 공영방송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독립되기 위해서 국민들이 직접 돈을 내는 보편적인 재원으로 수신료를 그동안에 거둬왔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점에서 이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정당성 위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는 채널이 몇 개가 없었죠. 두세 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보면은 채널이 300개에서 400개입니다. 우리나라도 100개 정도 되는 다채널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에 따로 수신료를 돈을 꼭 굳이 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게 되는 따라서 이제는 공영방송은 수신료 없이도 운영해봐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성이 자꾸 붕괴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뢰의혹입니다. 신뢰의혹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민이 공영방송에 요구하기를 수신료를 내니까 제발 정부나 국회나 정치인의 얘기 듣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만 봉사해라. 그런데 실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정치인들은 공영방송에 개입해서 통제하려고 그러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BBC나 NHK에서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도 뭐 공영방송들이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국민의 어떤 정치적 불신이 있게 되고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리고 신뢰위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침 그런 신뢰위기와 증폭돼서 공영방송 내부의 직원들에 의한 비리 같은 사태들이 벌어지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NHK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습니다. 사태가. 이런 위기가 벌어지니까 공영방송의 존립의 어떤 정당성 문제, 또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정부, 의회 그리고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들, 어떤 변화들을 좀 단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서요. 외국의 수신료 제도를 살펴보고 난 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국과 일본의 경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국의 수신료 제도는 어떤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교과서로 불리는 BBC.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방송으로 8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공영방송 BBC의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주요 재원인 수신료. 영국에서 텔레비전이나 녹화기기를 구매하면 면허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때 지불하는 것이 수신 면허료, 즉 수신료다. 지난 1923년 무선 전신법에 의해 라디오에 최초의 수신료가 부과되었고 1946년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한 통합 수신 면허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1971년 라디오 면허가 면제되었다. 지난 1990년 이후 BBC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맡고 있으며
TV 라이센싱사가 수신면허 발급, 수신료 징수에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Since the BBC took over collecting the licence fee, evasion has gone down significantly from approximately 12% to this all-time low of 5%. TV를 볼 수 있는 수신면허는 일반과 복수, 흑백과 컬러 TV로 구분된다. 수신면허는 가구당 구입하게 되어 있고 미납하면 강제적인 징수 조치가 취해진다. If you don't pay for the licence fee, then you can risk a fine of up to £1,000 plus a visit to court, plus court costs, and you still need to buy a colour TV licence if you have a colour TV. BBC의 소유, 지배 구조, 재원 등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국왕이 발부하는 10년 주기의 왕실 직허장. 2007년부터 발효될 개정 직허장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수신료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논란이 정리됐다. 수신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BBC와 재무성, 문화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수신료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를 더해 인상하기로 계약되었다. 이 계약은 올해까지 유효하며 2007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 수신료 액수가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수신료는 가구당 컬러 TV는 연간 126파운드 50펜스가량 된다. 현재 약 2,500만 개의 수신면허가 발급되어 있고 수신료 총액은 약 3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에 이른다. BBC는 세 가지 재원으로 운영된다. 수신료,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 그리고 프로그램 판매 등 각종 수익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2004년 총 수입은 약 35억 파운드. 이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이른다. 수신료는 주로 홈 서비스에 지출되는데 이는 영국 내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제작, 기술 투자, 전송 등의 재반 비용으로 사용된다. 2004년 수신료를 기준으로 월 평균 사용처를 살펴보면 BBC1과 BBC2의 약 절반가량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디지털 TV와 라디오, 지역방송 등에 할애된다. And the BBC is providing high quality drama through that. And indeed, the BBC actually, in some sense, sets the terms of what television is like in the UK because it provides a full range of programming. From very popular game shows to minority interest programs. It provides a lot of high quality drama in long series. It provides light entertainment, soaps and so on. So it provides everything. That's a system that you don't find i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outside of BBC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다큐멘터리, 어린이 프로그램, 재미와 감동을 주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BBC에 대한 신뢰는 수신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I think when you look at what people are willing to pay for satellite television, I love you. The TV licence is about £10 a month, and people who have Sky pay 2-3 times that much on top of the licence. So I think people who watch a lot of television are very happy to pay an awful lot for it. Yes. And by that standard, the licence is very cheap. I'm sweet in my cup of tea. Sorry?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BBC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 Yes, brilliant. Colette just loves CBeebies, and of course that comes with the license fee. So no, I think that's a fantastic innovation. I mean,
if you'd have told me that I'd be watching a tailor-made channel for children a few years ago, I wouldn't have believed it. And I thought, gosh, how dreadful, back-to-back children's TV, only encourage children to watch more telly. Rah, rah, rah. But actually, you know, you turn it on and you turn it off. But I mean, no, it's really, I think it's fantastic, that. And that's where you really want. 영국은 앞으로 10년간 수신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BBC의 미래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수신료를 BBC만이 전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뉴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공영방송의 모범으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선사하고 있는 BBC. 변화하는 환경의 맞바람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BBC의 미래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와, 6조 원이나 되는군요. BBC는 그 6조 원이나 되는 수신료로 이렇게 방송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좀 많은 액수란 생각이 들지만 광고 등의 상업 자본이 없이 공영방송, 그 큰 방송을 운영하려면은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니까요,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만을 재원으로 해서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제도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가장 이제 공영방송이 영국에서 발전하고 네. 일본과 유럽 등에서 발전한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덜 상업적인, 그러니까 덜 시청률 중심적인 방송을 네.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문화에 네. 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거나 또 책을 보거나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의 어떤 갖고 오는 문화, 자기 문화적인 프라이드, 네. 자존심, 또 학문과 사상과 또는 종교, 문화에 대한 그 유럽인들의 자존심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으로 표현되는 게 이른바 공공의 이론, 공개장 이론, 네. 또 공론의 장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 여기죠. 그러면은 공론의 장이라는 것이 공영방송이 수행하는데 그것이 정치적 힘이나 또는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오염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920년대의 공영방송이 시작될 때 국가와 학계 그런 전문가들이 합의한 사실은 뭐냐면은 공영방송이 정치적인 독립성뿐만 아니고 상업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국민들이 직접 부담한 수신료가 가장 적합하다. 네. 이런 데 대해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문제는 수신료를 중심으로 하는 재원이 이제 장단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치적 독립 또는 덜 시청률과 상업주의의 네. 노예가 좀 덜 될 수 네. 있고 좀 덜 눈치를 봐야 되고 또는 다양성이라든가 시청자들이 그 소수 시청자들도 볼 수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이 볼 수 다양한 있는 것 계층한테 그렇습니다.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죠. 것도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신료 재원이라는 게 모든 가구 수상기를 가진 모든 수천만 가구를 다 걷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인두세라는 그러니까 머리당 다 그 걷어가는 그런 네. 세금으로 국민들이 이제 오해하게 되고 네. 반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신료로만 운영돼서 말하자면 수신료로만 운영되는 것은 총 재원의 70% 이상을 수신료를 걷어서 운영하는 방송사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눈치를 굉장히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독립성은 있긴 있으되 여러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의견을 네. 어떤 식으로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영방송이 때로는 자기의 초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단점도 좀 네. 발견이 되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수신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 영국의 경우에는 참 그 수신료를 새로 산정할 때 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또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영국 BBC의 경우가 가장 핵심이 됐던 게 매년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 네. 매년 할 것이냐 아니면은 3년마다 한 번 할 것이냐 2년마다 할 것이냐. 인상할 때 인상 기준은 뭐로 세울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사회에서 많은 논쟁과 연구 조사 끝에 합의가 된 것이 BBC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공공 제도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고 따라서 충분히 BBC를 운영할 정도의 자원을 사회적으로 충당해야 된다. 네. 그 기준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의 그 물가 인상률 매년 전년도 물가 인상률 더하기 네. 1.5%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면 네. 전년도에 물가 인상률이 3%였다.
그러면 내년도에 BBC 수신료 인상률은 3% 더하기 1.5%. 네. 그럼 4.5%가 돼서 네. 물가 인상률보다 조금 높은 비용의 수신료를 인상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연간 20만 원 수준입니다.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6배 이상 네. 되는 거죠. 그래서 BBC 수신료를 내는 그런 시청자들의 의견 조사를 하면은 네. 아시다시피 30%는 절대로 못 나겠다고 싫어합니다. 3분의 1이나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30% 이상, 네. 33% 정도. 또 32, 3%는 난 절대로 내겠다 하는 아주 적극적인 찬성자들이 한 32, 3%. 네. 또 30, 2, 3%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따라서 제도가 운영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네. 수신료 제도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좋아하고 그러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저항이 있고 네. 직접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사에서는 그걸 네. 잘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C에 대해서 수신료를 내지 않고 있는 국민, 영국 국민들은 5% 미만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어떤 그 걷는 그 제도가 징수 제도가 좀 뭐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 BBC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성이 별로 없는데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매년 네. 94에서 95. 근데 네. 그 첫째는 뭐냐면은 아주 높은 신뢰도입니다.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도가 대단히 높고 그 여러 가지 조사, 야당이 조사한 자료 또는 시청자 단체가 조사한 자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믿을만하다 할 때 모두 다 BBC를 네. 뽑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상적으로 보통 때에도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 혼란과 국가적 위기나 재난이나 또는 사태나 그 대립적인 어떤 사건이 국민적인 갈등과 분열의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 국민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뉴스원이 BBC입니다. 네. 따라서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평소 때 좀 못하더라도 중요할 때 중요한 문제에서는 놓치지 않는 그런 네. 정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BBC 1, 2가 우리하고 달리 KBS 1TV는 종합편성 채널, 2TV는 상업 채널 아닙니까? 네. 근데 BBC는 일이 이제 우리처럼 종합편성 채널인 반면에 BBC 2가 아주 저명한 교육 방송입니다. 세계 최강의 교육 방송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1조, 2조 쓰는 거에 대해서 그 교육 방송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네.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매우 많고 네. 또 장애인, 또 노인 프로그램 또는 소외 계층의 프로그램 또 아시아라는 건 주로 인도 사람들이 많이 네. 살고 있거든요. 그런 인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BBC에 내는 어떤 수신료 20만 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아울러서 네. 교육 방송이라는 BBC2의 역할 네. 그리고 BBC2가 만든 그런 좋은 우수한 프로그램은 해외적으로 수출이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데는 1년에 약 한 2,500억 정도의 BBC2의 프로그램이 수출돼서 네. 커다란 그런 그 효자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공영방송을 국민들이 이뻐하는 것이지 네. 그걸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지요. 그렇군요. 예. 영국의 수신료 제도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정말 공영방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수신료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신료 제도는 어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본 도쿄에 위치한 동경대학교. 지난 2005년 11월 6일 이곳에선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수신료 납부 거부 사태를 진단하고 NHK의 역할과 방송의 공영성 등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민의 이해와 지지로 지탱되어온 수신료 제도는 이제 일본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방송 제도는 1950년 성립된 방송법을 비롯한 전파 3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925년 라디오 방송 시작과 함께 청취료가 도입되었고 이후 1950년 방송법과 함께 텔레비전을 사면 누구나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뒷받침해주는 재원으로 수신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특수 부담금이다. 현재 일본의 수신료 관련 업무는 모두 NHK에서 맡고 있다. 징수 업무를 위해 전국에 영업센터를 두고 시청자와 수신 계약을 맺고 있다. 基本的には1世帯1契約という契約単位になっております。でその他事業所がございますが、事業所の場合はですね、基本的には部屋単位に、1契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一番わかりやすいのは例えばホテル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けれども、ホテル全室例えば100室のホテルございましたら、100台設置があれば100台の契約を求め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텔레비전을 사면 NHK로 연락해 수신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때 컬러 계약과 위성 컬러 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계약은 주로 징수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수신료를 받는 방문 수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발적 납부를 중요시하는 NHK는 이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현재 약 5,700여 명의 수금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징수 비용은 전체 수신료의 12%에 이른다. 수신료 액수는 방송법에 의해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基本的には毎年予算をですね国会に提出をいたします。NHK は、平成、2年に値上げをさせていただいた以降ですね、途中で消費税の変更があって一部改定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けども、平成2年以降は料金改定基本的にはやっておりません。毎年国会に出す私どもが提案するその受信料額というところで国会の審議をいただいて決まってお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수신료 액수는 계약 종류, 지불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컬러 TV를 가진 가구의 1년 수신료는 우리 돈으로 약 13만 원 정도. 한 해에 거치는 수신료는 약 6,500억 엔,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생방송 직전에 긴박함이 느껴지는 NHK 보도국 국제뉴스센터. 해외에 살고 있는 일본인, 일본에 관심 있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뉴스 방송이 한창이다. NHK는 지상파 텔레비전 2개, 라디오 3개, 위성 3개 채널을 가지고 보도, 교육, 교양, 오락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해가 많은 일본에서 재난 보도는 공영방송의 첫 번째 사명으로 꼽히고 있다. 我々のところでは例えばロボットカメラを持ってる、あるいは衛星を使ってる、中継車たくさん持ってる、そういう技術的なものも配置をしましてですね、極力日本列島今起きていることを最も早く伝えられる放送局だとこう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NHK는 수신료를 단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총 수입은 6,700억 엔으로 이 중 96%가 수신료 수입이었다. 지출을 보면 국내 프로그램 제작에 73%가량이 지출되고 징수 비용이 12%, 나머지는 기타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전체 수입의 96% 이상을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는 NHK에게 수신료 현실화와 안정적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視聴者から NHK が独自に受信料をいただいて、そのお金を視聴者をもとに視聴者に番組とかニュースとかそういう形でお返しするという制度が一番ふさわし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その受信料制度っていうのは極めて今大事なもの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수신료는 NHK와 시청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납부 거부 가구의 증가로 NHK는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동경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사이다마현 아게오시. (70년째) 낚시 기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모토 씨 가정을 찾았다.
NHK 지상파는 물론 위성 방송까지 시청하고 있는 노모토 씨 가족은 NHK에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時間がやっぱりその民放のは短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であとニュース番組の中にいろいろなものがこう盛り込まれてるけど、やっぱりニュースだけとしてきちっと把握するためにはやっぱり7時から7時半の間のを見て、世界情勢から国に何があったとかそういうことまで、政治のことから経済のことまで全部見れるんで、やっぱり必ず笑って見れるのは民放だけど、ちょっとこのなんていうのそれこう自分の知らない全然違う世界を NHK はなんかしてくれるような気がして、何しろドキュメンタリーとかああいう自然のものが、そうだよね、歴史のものとかね。 반면 수신료를 내지 않는 가정도 꽤 많은 게 현실. 웹 관련 일을 하는 이들 부부는 수신료를 내지 않고 있다.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TV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NHK の番組を見ることはとても満足がいっているのに、例えばその受信料じゃないな、その NHK の不祥事がありました、申し訳ございませんとか、あとそのみんなに受信料を払ってくれって言っているのに、その受信料をこう世の中しでいろいろ使ったりとか、あとそうですね、その NHK は NHK の考え方があるのかなって思っていたのに、実はこの政治とつながっているっていうようなのをテレビで見たり聞いたりとかすると、ちょっとがっかりするので。 NHK 프로그램에 만족하지만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발적 부담금이 가진 한계이기도 하지만 NHK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NHK의 수신료 납부 거부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여름. 직원의 공금 횡령으로 인해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고 위안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정치적 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수신료 납부 거부 가구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NHK는 2005년 9월 신생플랜이란 개혁안을 발표, 진화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NHK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송을 제공하고 조직과 업무를 개혁하며 시청자에게 수신료 공평 부담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신생플랜은 NHK의 자구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신료의 공평 부담을 위해 독촉장을 발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수신료 납부 거부 가구는 약 128만 가구. 여기에 장기 미납 가구, 미계약 가구 등을 합치면 전체 가구의 30% 정도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수신료 납부 거부의 원인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いわゆる政治との距離の保ち方っていうことを一つですね、例えばNHK が何か姿勢を示すとかですね、制度的にやはり政治と距離を置くような仕組みを作るとかですね、それは NHK の自身の努力でそういう形を出せればですね、それはある意味で目に見えて一般の人たちに NHK が変わ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印象を持たせる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私がだからもし NHK が今やらなきゃならないことがあるとすればですね、やはりその政治との関係をちゃんと透明化するっていうことがまず一番大事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수신료 납부 거부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신료 제도가 민주적이고 양심적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여전해 보인다. 결국 수신료 거부의 해법을 풀 열쇠는 NHK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경영의 투명성, 프로그램의 품질 강화 등을 통해 공영방송의 원칙을 지킬 때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私ども皆さんからいただく受信料でですね、いつでもどこでも安心して非常に安い料金で情報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これからもデジタル時代の中で大きな役割を担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具合に思っております。そういった意味ではこれからもこの受信料制度でですね、視聴者の皆さんのご理解ご支持をいただきながら放送を続けていきたいなという具合に思っております。 아니 일본에서는 30% 넘게 수신료를 내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NHK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신료 제도에도 좀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NHK의 그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위원회, 네. 위원장 또는 의원, 그다음에 NHK 사장 그리고 이사를 선임할 때 최종 결정권을 자민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매년 그 NHK의 예산과 결산을 그 국회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그것을 심사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밥줄까지도 자민당이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자들은 기자 나름대로 자민당의 유력자들하고 손을 댈 수밖에 없고 또 자민당은 또 나름대로 일정하게 영향력을 NHK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NHK와 자민당과 네. 정부와의 그 유착은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형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유착되면 어떤 네. 그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NHK 내부에 많은 비효율성 방만한 거 또는 문제점 있는 것들이 네. 첨예하게 국민과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에서 검증받고 투명하게 감시받아야 되는데 그게 건너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비리가 막 터지고 많은 그런 재정적인 어떤 네. 그 불투명성과 비리가 있어가지고 네. 국민들은 이제 NHK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이 자꾸 노출이 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NHK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결국은 BBC나 NHK와 또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그 공영방송 제도나 네. 또는 수신료 제도가 일부가 바뀌거나 붕괴된다면 아마 다른 나라 방송사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네. NHK나 BB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최고 경영자가 물러나고 네. 또 뭐 인력 감축 등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송 개혁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네. 그렇게 되면 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 전체에 파급되는 효과도 상당하리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NHK 경우는 네. 전통적으로 그 인적 관계에 의해서 집권 세력과 NHK가 밀착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위기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법과 제도가 갖춰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자민당과 정부에 의해서 NHK가 통제가 가능하고 네. 그런 반면에 BBC는 매우 냉정한 조직입니다. 정권이 노동당, 보수당 자꾸 바뀌고 또 모든 국가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BBC의 모든 네. 재정 상태를 완전히 어항의 물고기처럼 다 뜯어보고 있기 때문에 네. 효율적으로 네. 책임 경영을 그동안에 BBC가 해왔기 때문에 아마 BBC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것보다는 네. 근본적으로 BBC가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NHK는 그보다는 지금 현재 국민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커다란 불신과 네. 그런 국민적인 어떤 비판으로부터 일정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그것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들이 지금 위기에 당면하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한테는.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시대에 공영방송만 수신료를 독점하면서 온실 속에서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같은 급변하고 있는 방송 환경 하에서 공영방송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시대에 수신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좀 복잡하고 사건이 막 변하고 과도기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죠.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공영방송이 뭐냐? 네.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그럼 대체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편성의 원칙,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공영방송, KBS 또는 MBC, EBS에 차별 없이 접촉하고 차별 없이 이용하고 네. 또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고 두 번째는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다양성을 지켜야 되죠. 청소년들이 구매력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청소년층이
채널을 네. 돌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건 안 되죠. 네.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독립성, 경제적인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저는 EBS를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하고 다른 네. 그러한 컨텐츠와 서비스를 내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공영방송이 자꾸 상업적인 모델로 가고 또 융합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되겠고요. 오늘 미디어 바로보기는요, 영국과 일본의 수신료 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수신료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게 좋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신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승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디어 바로보기는 수신료를 포함한 공적 재원 등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방송 환경 속에서 이제 수신료 제도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외국의 경우를 비춰볼 때요, 이제 우리나라의 수신료 제도도요, 좀 더 건강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고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논의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